네, 반갑습니다. 설경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GPT-4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서 다중 조건을 반복 수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집단별 표준화를 실행하고 다양한 조건에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상치를 다음과처럼 처리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계학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클 경우, 그 다음에 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해서 10% 이상의 격차가 날 경우, 그 다음에 변동계수가 0.5보다 클 경우, 그 다음에 외도가 절대값 2보다 클 경우 등등을 여러 가지 조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집단을 좀 세분화로 나누거나 그런 경우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예 버리는 방법도 있고 이상치를 별도로 재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통해서 이거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를 좀 나눠서 상중하로 집단을 나눠서 진행한다면 극단값에 대한 왜곡선상을 감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엑셀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건지를 간단하게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1인당 총액을 기준으로 이상치를 찾을 건데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표준화 를 통해서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중앙값과 산수 평균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다음 변동계수가 0.5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를 이상치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집단별로 세부적으로 보는 거죠. 다시요. 해당되는 20대를 기준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아까 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로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성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상치나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그 집단을 상중하로 별도로 세분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선 표준화 시키는 걸 해봤습니다. GPT-4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진행을 해봤더니 표준화 시키는 것들은 금방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진짜 요거를 조건과 요거의 조건을 한꺼번에 다 돌려봤는데 이거는 잘 실행이 안 되더라고. 두 가지를 전제 조건은 아마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조건에 놓고 진행하는 것은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자료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자료는 실습 자료가 되실 것 같은데요. www.stacksoft.co.kr 접속해 주시고요. 네,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ww.stacksoft.co.kr 접속하시고 여기서 해당되는 다운로드 마시고 여기 해당되는 교육 동영상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교육 동영상 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사파 멤버스 소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가시게 되면 다음과처럼 사경환 온라인 무료 유료 동영상 리스트가 있으실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지금 구글로 접속해 볼게요. 이게 잘 접속이 안 돼서 구글로 다시 접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구글로 보기가 따로 있으실 겁니다. 이 링크를 딱 열어 보시게 되면 구글 독스로 다음 같은 결과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글 독스 쪽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PC 버전은 아래쪽이에요. PC 버전은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이 워크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G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챗 GPT라고 보시면 해당되는 이상치 처리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상치 처리, 집단 이상치 처리라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 실습 자료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압축을 풀어주시면 자, 다음 같은 세 개의
텍스트가 있으실 거고요. 투입용이라는 데이터가 있으실 겁니다. 이 데이터가 엑셀로 되어 있는 자료고요. 여기 있는 워크시트가 되겠습니다. 인덱스, 그 다음 아이디, 1월, 국가, 성별, 연령대, 1인당 총액이 따로 있고요. 요거는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요 두 개만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 조그만한데 이걸 한꺼번에 이상치 처리는 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판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처리 절차가 나와 있는데 이를 프롬프트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단별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표준화는 다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표준화 변수가 나타나는데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GPT-4에서도 가급적이면 1분 30초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줄당 여기까지 엔터까지가 문자 길이가 80자 이내로 하셔야만 얘가 제대로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쓰는 거죠. 첨부한 파일을 쓰고 변수명 명확하게 다 씁니다. 변수명을 이걸로 쓴다라고 묻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 이상치 처리 변수는 이걸로 쓰겠다. 반드시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제공된 데이터의 오른쪽에 신규 컬럼을 생성하게 되는데 종속 변수, 즉 여기에 되겠죠. 종속 변수에 표준 정규 분포 함수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 개를 쓰셔도 됩니다. 여기 안에 1인당 총액, 그 다음에 1인당 쇼핑액 이런 것들을 각각을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해당한 부분을 종속 변수라고 인식을 하고 한꺼번에 변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많아지면 처리 속도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1분 30초 안에 일반적으로 처리를 못하면 얘가 실행을 못하고 중간에 꺼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컬럼명은 뭐로 바꾼다는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 표준화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각 집단별로 표준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해당된 20대의 표준화, 해당되는 30대의 표준화가 각각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여기 있는 거 추가로 제공된 데이터 오른쪽에 해당되는 집단별, 집단 속성별이라고 명확하게 썼죠. 집단 변수 속성별, 종속 변수를 기준으로 표준 정규 분포 함수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변수가 많으면 처리할 때 많이 소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 이 데이터 자체가 아마 25,000개로서 적지 않아요. 24,6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속도가 좀 필요하고 이거를 전체 표준화, 집단 변수 표준화로 만들고요. 그 다음 인덱스 컬럼으로 오름차순으로 만들고, 여기 나오는 인덱스 컬럼으로 오름차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해당되는 부분을 표준화를 한번 이름을 표준화 추가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처리 과정을 계속적으로 실수 있습니다, 뭐가 됩니다 하는 것들이 계속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발 상세 처리 과정이나 오류 발생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말고 분석 결과만 엑셀로 제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구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챗 GPT-4를 통해서 진행하실 건데 이 분석은 유료 과정만 가자면, 그러니까 챗 GPT 유료 결제를 하신 분들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챗 GPT-4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챗 GPT-4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현재 해당되는 챗 GPT-4에서는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데이터 달리, 그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시스, 그 다음에 클래식. 보통 저는 요걸 쓰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요거를 쓰겠다는 건데 그냥 큰 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압축을 풀어두신 자료가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압축이 풀어져 있는 자료에서 엑셀 자료, 요거죠, 투입용 자료를 그대로 그냥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첨부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하나 열어줘야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집단별 표준화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엽니다. 집단별 표준화를 한번 여셔서 요거는 수행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여신 거예요. 요걸 여신 겁니다. 요거. 네. 그 다음에 요 아래 것만 카피를 뜹니다. 카피를 떠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직접 붙이고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챗 GPT-4인 경우는 처리 속도가 조금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쓰셔야만 처리 과정들이 아주 빠르게, 그나마 나레이션 같은 것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처리 속도가 부분 한번 불러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얘를 실행하게 됩니다. 한번 불러드리고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얘가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분 안쪽에서 이 결과치가 나오지 않으면, 이 실행되지 않으면 중간에 멈추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내용으로 살펴보시고, 네, 이렇게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그다음 표준화 추가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아마 열리실 거고요.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로 저장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을 001 표준화 추가 라고 놓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표준화 추가 결과치를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럼 이 변수명으로 그대로 해당되는 전체 표준화와 집단별 표준화를 별도로 이렇게 각각 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이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전체 표준화, 여기 같은 경우도 변수 컬럼명이라고 넣는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문구인데, 여기 보시면 컬럼명, 그렇죠? 컬럼명 놓고 전체 표준화, 집단별 표준화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이 변수명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 표준화죠. 전체 표준화, 집단 변수 표준화라는 것을 각각 생성을 하게 됩니다. 워크시트도 001 표준화 추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엔터까지가 너무 길면 중간에 실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도 75자 안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줄이라고 몇 개의 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의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요 줄에서 여러분들의 키보드 홈키를 누르시고 Shift 아래로 내리시면, Shift 누르고 아래로 누르시면 여기가 해당되는 컬럼에 해당되는 길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S까지 눌러야 되겠네. 아래쪽으로 내리지 마시고 홈키 누르고 END까지만 눌러주세요. 그럼 얘가 컬럼 60개의 문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처럼 해당되는 부분의 표준화 결과치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끄고 요것도 끄겠습니다. 실제로 표준화하면 이 값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실제 원본 데이터를 놓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당되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집어넣고, 제가 다시 한번 원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프롬프트 두 번째 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두 번째 거 20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20을 보시게 되면 첨부한 부분, 이상치에 처리하는 방법, 종속 변수, 집단별로 하지 않고 우선 이상치만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당되는 이상치를 처리하는 과정은 빈셀이 있으면 전체 삭제해라, 그 다음에 구해라, 그 다음에 1.0부터는 1.12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상치다, 절대값 보면 이상치다, 0.5보다 크면 이상치다, 표준화해서 이거 벗어나면 이상치다, 할 때마다 이상치 전체, 로우 전체를 지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로우 전체, 해당되는 로우 전체를 지운다는 겁니다. 자, 지우는 이유는 제가 해당되는 원본이 따로 있고요.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칭을 시켜서 빠진 것만 제가 찾아다가 해당되는 표준화를 또 시켜서 그거보다 양수가 나오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요. 즉 상집단을 보고요. 표준화를 통해서 음수가 나오고 여기서 제외가 된 부분에서 음수가 나오는 부분에 한정해서는 맨 마지막 한 값으로 집단을 나누기 위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인덱스 컬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그냥 1부터 2 자연스럽게 그냥 증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신규 컬럼하고 표준화 만들고 해당되는 부분 여기를 제가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표준화를 시키고 절대값을 시켜서,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3보다 크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3보다 크면 지우는 걸로 진행할 건데 상위 5개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5개를 지우는 건데 왜 5개를 지우냐면 한 개씩 지우면 처리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5개씩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와 절대값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와 절대값 표준화를 지우는 거죠. 지우고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분석을 시작하는 거죠.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앙값 해당되는 변수를 구해서 다시 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상값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2-1번부터 이 과정들을 계속하라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상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1, 그 다음에 이상치가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2라고 집단을 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반복 수행하라. 그 최종적으로 인덱스를 놓고 오름차순을 정렬하고 컬럼별로 한번 표준화 컬럼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명을 이상치 제거로 설정하라라고 넣었는데 이거 두 줄로 만들지 않는 이유는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해당되는 컬럼의 길이가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각각의 내용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제발 상세 처리 부분을 하지 말고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해당되는 로를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되는 집단별로 보지 않고 전체 표준화를 실시하는 거죠. 전체 집단에 해당되는 이상치를 처리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다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될 때까지가 수행을 합니다. 될 때까지. 둘 중에 하나라고도 모든 것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를 실시하고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안 되면 지우는 것은 표준화 시키고 그 다음에 절대값으로 만들어서 상위 있는 부분 5개를 지우는 겁니다. 상위값 기준으로 5개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은 중간에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걸리면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상치 저거라고 제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열어볼게요. 이상치 제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럼 해당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표준화를 하게 되는데 19,000 여기 때문에 실제 여기 있는 자료 24,594보다는 상당히 감소된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1인당 총액 금액의 기준으로 제가 기술 통계량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제가 만든 해당되는 사파 기능을 엑셀에 있는 걸 가지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기술 통계량 해당되는 기술 통계 기법을 써서 제가 해당되는 총액을 넣을 거고요. 총액과 표준화를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넣고 간단하게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19,471 평균 0, 표준 편차 1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가 10% 안쪽에 해결되는 차이점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를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10% 안쪽에 차이가 나타나죠. 변동계수가 0.5 이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외도는 0.21이니까 2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집단별로 해당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번 집단별로 아까 말씀 올렸던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산 분석을 돌려볼 건데요. 추가 근행의 사파 해당되는 분산 분석 이런 배치 분산 분석법 이 기능은 사파 기능은 오피스 2019 버전부터만 제대로 돌아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총액을 해당하는 종속 변수를 놓고 그다음에 연령대를 제가 독립 변수로 집어넣은 다음에 제가 확인을 누르고 그럼 얘가 변수를 추출하게 됩니다. 데이터 양이 많으면 조금 처리 속도가 좀 걸려요. 자, 데이터를 선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옵션에서 기술 통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시게 되면 다음 같은 기술 통계량이 나오는데 얘가 변동 계수가 0.5보다 약간 크고 이것도 약간 크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없겠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결국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얘는 전체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기준으로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에 집단별로 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기준으로 한 거죠. 전체를 기준으로 이상값을 처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이 집단별에 해당되는 각각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해서 0.5보다 클 경우만, 다시 0.5보다 클 경우에만 해당되는 부분을 지우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에서는 원래 24,000개, 27,000개, 24,600개 정도 해당되는 부분의 분산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제가 총획하고 연령대를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데이터 용량이 커서 아마 처리가 조금 걸릴 겁니다. 네, 데이터 양이 커서 이거 좀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현재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0.47 해당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것만 해당하는 부분을 조절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집단별로 각각 돌리는 거예요. 집단별로 해당되는 결집치 처리를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데이터 다시 한번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세 번째 거 집어넣으실 건데요. 제가 해당되는 이제 집단별이라고 넣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부분을 요거를 20번으로 고칠게요. 제가 20번으로 워크시트명을 20번으로 고칠게요. 자, 집단 변수를 제가 지정을 했고요. 근데 이 해당되는 것을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이 변수를 종속 변수를 너무 많이 놀리면 얘가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 자체가 하다가 멈추는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속성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거 써라, 이상치가 있을 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집단 변수로 만들고 절대값 만들어서 생성해라. 각 집단 속성,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각 집단 속성 중 속하지 못하면 해당되는 속성에서만,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 중에서 상위 5개를 선정해서 지워라. 그리고 각각의 해당 부분 삭제하고 이제 각각의 전체를 마지막으로 한번 표준화를 만들어봐라 라고 나왔죠. 집단 변수의 표준화 컬럼을 만들어봐라 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전체 표준화를 현재는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너무 많이 걸릴까봐 전체 집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해당되는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롬프트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되는 워크별로 제가 20번으로 그러니까 워크시트명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집단 변수의 표준화 마지막에 다 지웠고 최종적으로 정렬하고 집단별의 표준화 놓고, 그 다음에 전체 표준화도 하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부하가 걸릴까봐 해당 부분은 이 정도로 진행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되는 명령어가 상당히 깁니다. 해당되는 여러 조건인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1, 2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좋고, 끝나는 점도 이렇게 점으로 찍는 것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점으로 딱 찍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대로 길을 해봤자 이 정도 길이, 이 정도 길이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어널리시스 계속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너무 과부하를 걸려버리면 얘가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돼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너무 오래 걸리면 얘가 좀 과부하가 걸려서 실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끔 될 때가 있고, 자, 가끔 이 부분이 잘 실행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끝에서 너무 오래 걸리면, 아,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해당 부분이. 현재 끝에서 얘가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잘 되고 있네. 그나마 좀 처리가 잘 되고 있네요. 네, 얘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거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참고 소스가 이렇게 다 나타나니까 이거 가지고 파이썬을 가지고 여러분 직접 구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운로드를 한 거 가지고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할게요. 이 챗GPT4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고요.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어넣으셔야만 올바르게 분석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20번으로 놓고요. 얘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별 해당하는 부분에 집단별 표준화 결과치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럼 제가 전체 표준화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표준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엑셀에서 표준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느냐? 스탠다드 데리베이션은 표준화 함수가 있습니다. st 요 함수를 써서 클릭이 안 되시면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측값, 평균,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관측값, 평균이기 때문에 에버리지를 씁니다. 에버리지 요거 놓고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이 안 되시면 전체 선택 가로 닫으시고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stdev 탭키 그 다음에 전체 선택 그 다음에 가로 닫고 한번 닫아주시면 다음 같은 결과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함수는 다음 같이처럼 제가 정리되어 있으시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멈추기 하셔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관측값,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쓰시게 되면 표준화를 구할 수 있는 얘는 전체 표준화입니다. 전체 표준화. 그래서 전체 표준화과 집단 간의 집단별의 표준화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해당되는 연령대, 즉 집단별에 따른 해당되는 요 표준화 값들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분산 분석을 통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아마 분산 분석 해봤자 집단별의 평균이 0이고 아마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평균 비교, 이런 배치 분산 분석, 해당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제가 연령대를 가지고 집어넣을 거고요. 표준화를 하지 않고 총액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실 거예요. 총 개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개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옵션에서 기술 통계량 선택되어 있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처럼 해당되는 부분이 변동계수가 0.5 이하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자료는 전체를 기준으로 했죠. 얘는 전체 기준으로 놓고 전체에서 상위 몇 개를 지우는 거고, 요거는 각각의 집단별로 진행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집단별로 진행했던 이상치를 제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 해당되는 총 개수는 19,514개 20번에서는 전체를 지운 겁니다. 전체를 지운 거는 19,474개.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씩 n의 개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치를 제거하고 집단별을 보시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처럼 해당되는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와 함께 챗GPT4를 통해서 각종 다중 조건에 의한 반복 수행과 집단별 표준화, 실행, 제거, 워크시트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진행하는 것들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상당히 자세하게 잘 쓰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프롬프트를 짜려고 제가 한 하루 정도, 한 8시간 정도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각종 내용들을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 사경원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제가 챗GPT-4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들은 계속적으로 한 번씩 더 고민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고 그 다음에 강의로 촬영하거나 진행할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